친명계가 친위 쿠데타를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선 후보 조기 추대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내일 항소심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죠. 제가 지금 띄워드린 저 기사, 조선일보 기사인데 저것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 열리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변호인이 추가 정인 신청을 지금 무더기로 했다. 이렇게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2심도 질질 끌어보려고 1심을 선거법 1심을 무려 2년 2개월 동안 했죠.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걸. 그런데 그걸 다시 2심에서 또 끌려고 무더기로 정인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정인 신청서, 또 증거 제출서 1건,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여러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보내주는 재판 기록을 받지도 않고 폐문 부재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집행관이 가서 전달을 하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변호인 선임하지 않고 또 시간을 끌었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까지 배당을 받았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를 하는 이런 식의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또 정인 신청을 무더기로 한다. 자, 그런데 정인 신청은 다 기각을 할 겁니다. 그 최은정 재판장이 이미 이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변론 준비 기일도 열지 않고 재판 준비 기일도 열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런 지연수를 또 써도 아마 이게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쪽에서 추정컨대 이 정인 신청은 그 1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일 것이고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2년 이상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 다뤄지고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정인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자, 저 조선일보 저 내용을 제가 기초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겁니다. 태평로, 조선일보 태평로인데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란 CVID 이재명입니다. CVID 많이 들었었죠. 불가역적인. 그때 미국과 트럼프 일기 때 북한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용어죠. 이걸 배성규 논설위원이 조선일보의 태평론 안에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정가에서 이런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친명계 친위 쿠데타 이재명 대선 후보 조기 추대론 이렇게 달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에 지금 환호를 하면서 탄핵과 대선 승리를 향한 8분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벌써 탄핵 선고가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망이 민주당 안에서는 희망이 섞여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명의 커넥션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이재명의 재판 일정보다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을 해서 그때 내란죄도 뭐 빼고 뺐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자기들끼리 작당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에 하나 파면 결정이 나면은
60일 후에 대선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이재명은 이것을 바라던 바죠. 왜냐하면은 대법원 확정까지는 그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마는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근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민주당의 비명계가 움직인다. 이제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 커져가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민심이 확확 변하고 있으니까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삼김 삼총, 삼김은 뭐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삼총 총리를 지낸 문재인 때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이 꿈틀거린다. 최근에는 임종석까지 뭐 대선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핵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주변에서 자주 포착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 태평로 칼럼에서도 그 대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4월 말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이재명이 바라던 바인데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친명계는 대선 후보도 빨리 뽑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뽑자. 왜냐하면은 비명계에서 계속 도전을 하고 또 자기들 생각은 이겁니다.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확정시켜 놓으면은 법원에서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아주 흉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확정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런 흉심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자는 것은. 그래서 배성규 논설위원도 순회 경선을 생략하고 아예 이재명을 추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과 동시에 이재명을 후보로 확정 짓자는 뜻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작년 선거법에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2심 선고 법적 기한은 3개월 11월 15일이니까는 2월 15일이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법으로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재판 지연을 감안을 하면은 3월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우자. 2심 전에 후보로 내세우면은 2심을 선고를 하기 어려울 거야. 선고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리고 선고를 해도 느슨하게 할 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작전을 지금 도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도 이 이야기를 최근에 몇 곳에서 들었는데 이 배성규 논설위원이 이 대목을 짚고 있습니다. 그 전에 2심 전에 이재명을 후보로 추대를 하자는 움직임이 안에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경선을 하면은 이재명은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경선을 하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문계 쪽,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누구든 친문계 쪽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아, 이재명이 후보가 돼서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중간에 내려와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2심 재판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재명을 아예 후보로 그 전에 추대를 하자. 이게 친명의 친위 구태타입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선을 하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죠. 대장동 의혹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었고, 지금은 이재명 유일 체제로 맞설 유력 주자가 없지만 선거법 2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이 완전하고 유일한 불가역적 후보가 되길 원한다. CVID 후보 이재명을 원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재명 쪽의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이 불가역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상황에서 2심이 이제 이재명의 뜻과 다르게 2심이 1심을 그대로 확정을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1,000만 표는 이재명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면 우파 진영에서 정권을 연장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